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와 다음 강의 두 번에 걸쳐서 HTML 태그를 사용을 해서 웹문서에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강의에서는요, 텍스트와 목록, 그리고 표, 이렇게 세 가지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텍스트는 웹문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요소죠. 대부분의 정보들이 텍스트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근데 이 텍스트가 모두 똑같이 생겼을 경우에 제목이나 본문이 구별되지 않는다라면 아무래도 가독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 부분은 H1부터 H6까지의 6단계의 태그를 사용을 해서 제목을 나타내 주고요. P는 일반적인 본문, 일반적인 텍스트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태그입니다. 앞에서 여러 번 코드를 작성하면서 H1과 P는 자주 사용해 보셨죠? 그리고 이 텍스트 단락 안에서도 내용이 너무 길 경우에 줄바꿈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그 줄바꿈을 해줄 때 사용하는 태그는 BR 태그입니다. HN 태그나 P 태그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제목이다 라고 그 영역을 지정해 주기 때문에 닫는 태그가 있지만 BR 태그는 닫는 태그가 없어요. 태그 혼자 그냥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HR 태그가 있는데요. 이것도 앞에서 우리가 잠깐 따라해 봤었는데 이 HR은 horizontal, 그래서 수평선, 가로줄을 그려주는 태그예요. 이 역시 닫는 태그 없이 태그 하나만 쓰이고요. 원래 목적은 가로줄을 긋는 것이었는데 가로줄을 표시하는 것은 이제 CSS에서 많이 처리를 하고요. 이 HR 태그가 사용되는 경우는 텍스트 내용에서 또는 웹사이트에서 앞의 내용과 그 뒤에 오는 내용 사이에 어떤 분위기 전환이 필요할 경우, 앞과 뒤가 다르다는 느낌으로 그 두 개를 구별해 줄 필요가 있을 때 HR 태그를 사용을 합니다. 이 HR 태그를 사용을 하면 가로줄이 생기죠. 그래서 이 줄 같은 경우는 CSS를 이용을 해서 감춰져요.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끔. 하지만 웹브라우저는 또는 화면 낭독기는 이 웹문서에서 앞뒤의 내용이 서로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굵게 표시할 때 스트롱 태그와 비 태그 이 두 가지가 사용이 되는데요. 스트롱 태그는 강조한다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굵게 표시하는 거고요. 그냥 비 태그는 볼드의 줄임말인데 이것은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태그예요. 그냥 굵게 표시하는 것입니다. 둘 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지만 문서 안에서 가지고 있는 역할, 의미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탈릭처로 표시되는 태그가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도 그냥 I라고만 쓰면 이탈릭의 줄임말이거든요. 보이기에 이탈릭처로 보이고 싶을 때 I를 씁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탈릭처로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는 CSS에 있는 폰트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사용을 하고요. 요즘에 이 I는 아이콘 폰트를 나타내는 용도로 많이 써요. 뒤에 가면 아이콘 폰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강조하면서 그 강조라는 걸 눈에 띄게 하기 위한 이탈릭체라면 EM 태그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브라우저가 해석을 할 때는 아, 여기가 강조되는 부분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또 하나의 이탈릭체를 표시하는 게 이제 CITE,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태그는 인용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서 다른 글을 가지고 와서 공유를 할 때 출처를 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해 주실 것은 내가 강조하기 위해서 굵게 표시한다 그러면 스트롱, 강조하기 위해서 이탈릭체로 표시한다 그러면 EM이다.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의 태그는 블럭 쿼트라는 게 있어요. 인용을 하기 위한 태그입니다. 텍스트가 막 있는데 그 텍스트 중에서 어느 부분은 다른 곳에서 가져온 인용문이에요. 이 인용문을 다른 것과 좀 다르게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태그가 블럭 쿼트라는 태그입니다. 잠깐 코드를 통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실습 파일 중에서 공사 폴더를 열면 연습해 볼 수 있는 파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heading.html을 열면요. 여기에 제목 텍스트를 입력하라고 제가 주석을 달아놨어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제목을 한번 넣어보시면 돼요. 자, 만약 H1이라는 태그를 사용을 해서 레드향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하고 웹브라우저를 한번 볼게요. 이 정도 크기의 글씨가 됩니다. 제목이기 때문에 일반 본문보다 크겠죠. 그 다음에 H2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H2는 H1보다 조금 더 작습니다. 이런 식으로 H1부터 H6까지 단계별로 제목을 표시할 수가 있어요. 이 제목이라는 게 글자 크기를 다른 것보다 크게 보여준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웹문서에 텍스트가 아주 많았을 경우에 큰 제목, 중간 제목, 작은 제목 이런 식으로 문서의 구조를 만들어준다는 데 중점을 두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P에 가면은요, 아까 만들었던 똑같은 문서에서 이 제목들이 있죠. 그 제목 다음에 있는 내용을 이제 채워보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P를 이용해서 한번 내용을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해봤습니다. VS 코드에서 하다 보면 내용이 화면을 넘어가서 아래쪽에 스크롤 막다가 생길 때가 있거든요. 이걸 움직이면서 보기 불편하기 때문에 보기라는 메뉴에 가면 자동 줄바꿈이 있어요. 이거 선택해 주시면 한 화면에서 자동으로 줄을 바꿔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3개의 텍스트 단락이 들어갔어요. 저장을 하고 한번 라이브 서버로 살펴볼게요. 텍스트 단락 하나, 둘, 셋. 3개의 텍스트 단락이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HTML의 텍스트는요, 브라우저 화면에 가득 차도록 이렇게 표시가 되다가 가장자리에 닿으면 자동으로 줄이 바뀌어져요. 근데 나는 이렇게 줄을 바꾸고 싶지 않고 특별한 위치에서 줄을 바꾸고 싶다. 그랬을 때 사용하는 게 BR 태그입니다. 저는 여기 것으로 다음에 줄을 바꾸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가 BR이라고 입력을 해주고 저장해 볼게요. 네, 여기서 이렇게 줄이 바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텍스트 단락이 그냥 하나인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요 하나의 텍스트 단락 안에 줄 바꿈이 생긴 겁니다. 밑에서도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BR 태그를 넣어주면 네, 이렇게 브라우저 창에서 줄이 바뀌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P 태그와 BR 태그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텍스트를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text.html이라는 문서를 열어보시면 여기에 다양한 텍스트를 사용할 수 있게끔 파일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코드를 텍스트 태그를 연습해 보실 수 있어요. 아까 입력했던 걸 그대로 복사해서 텍스트 태그 부분을 한번 바꿔볼게요. 만약에 여기 레드향 부분을 내가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면 스트롱은 뭐라 그랬죠? 강조하면서 굵게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볼까요? 네, 강조하면서 굵게 표시가 돼요. 그러면 강조하면서 이탈릭체로 표시를 할 경우에는 EM 태그를 붙여주면 됩니다. 네, 이탈릭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인용한 문장을 화면에다가 넣고 싶다. 그래서 다른 텍스트하고 구별을 짓고 싶다. 그러면 여기 P 대신에 블럭 쿼트라는 태그를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닫는 P 역시 닫는 블럭 쿼트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텍스트 단락보다 안으로 좀 들여서 써지게 됩니다. 이런 태그들이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실제로 굵게 표시한다거나 이탈릭처로 표시한다거나 또는 다른 텍스트보다 들여 쓴다거나 이런 역할들은 거의 요즘에는 스타일시트로 처리를 합니다. 모든 걸 다 태그로만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P를 이용을 해서 일반 텍스트를 입력한 후에 CSS를 사용하면 좀 더 편리합니다. 네, 이번에는 웹문서에 목록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웹에 있는 목록에서는 순서 목록과 순서 없는 목록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요. 순서 목록이라는 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각 항목에 1, 2, 3, 4와 같은 번호를 붙이는 거예요. 순서 없는 목록은 그 번호가 없겠죠. 먼저 순서 목록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순서 목록에서 사용하는 태그는요, OL 태그입니다. 이 OL이라는 것은 Ordered List의 약자예요. 그리고 이 순서 목록 안에 들어가는 각 항목은 LI라는 항목을 이용을 해서 나타나게 돼요. 뭐 1번부터 5번까지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LI 태그가 한 5개쯤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레디앙 샐러드 레시피에다가 샐러드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작성을 해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OL 태그를 이용을 해서 LI가 4개인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즉 순서 목록 1번부터 4번까지 표시가 될 거예요.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로 확인을 해보면 네, 여기 샐러드 레시피가 1, 2, 3, 4 순서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순서 목록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순서가 없는 목록을 만들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 OL 대신에 UL로 바꿔주시면 돼요. UL은 Unordered List, 순서가 없는 목록이다라는 뜻이에요. 안에 있는 건 그대로 두고 이 UL 태그만 바꾼 후에 저장해 볼게요. 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숫자 대신에 점 4개가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순서 없는 목록에서 앞에 표시되는 이 점을 블릿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CSS를 이용을 하면 이 블릿의 모양을 바꿀 수도 있고 아예 블릿 자체를 화면에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순서 없는 목록은 웹사이트의 메뉴를 만들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메뉴가 여러 개의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죠. 그 나열되어 있는 항목들을 입력을 할 때 순서 없는 목록을 사용을 하고 CSS를 이용을 해서 가로로 배치한다든지 세로로 배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표 같은 경우는 표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태그가 좀 많습니다. 여러분이 좀 주의를 더 기울이셔서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표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로 부분을 열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칼럼이라고 하고요. 가로 부분을 행이라고 합니다. 또는 로우라고 얘기를 해요. 표에서 이 행과 열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이 영역, 사각 영역을 흔히 셀이라고 부르죠. 표를 만들 때는요, 일단 이 표 전체를 묶어주는 테이블 태그가 필요합니다. 표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줘요. 그리고 행이 몇 개가 필요한지를 TR 태그를 사용을 해서 지정을 합니다. 만일 4개의 행이 필요해, 그러면 TR 태그를 4개를 구성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열을 지정할 것 같죠? 아닙니다. 열 대신에 그 다음에 지정하는 사용하는 태그는요, 셀입니다. 요 셀을 지정을 해줘요. 한 행에 셀이 몇 개 있는지, 한 행에 셀이 3개가 있다면 셀을 나타내는 TD 태그를 3번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제목이 되는 셀들이 가끔 있죠. 표의 맨 윗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표의 맨 왼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목으로 지정할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사용하는 태그는 TD 대신에 TH를 사용을 합니다. TH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셀에 들어있는 내용, 그 텍스트를 좀 더 굵게 표시를 해주고요. 셀의 중앙에 배치를 해줍니다. 이 부분은 제목이다 라는 걸 좀 더 눈에 띄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테이블을 한번 코드를 작성을 해볼게요. 네, 이런 형태의 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기에 조금 어려워 보이죠? 이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만드시면 돼요. 맨 윗부분에 제목 셀이 있고요. 행이 모두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행에는 TD, 셀이 모두 4개씩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앞에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표에는 캡션이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표에 제목을 붙여주는 태그예요. 물론 표 바깥에다가 P 태그를 사용을 해서 제목을 붙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만일 웹사이트 레이아웃을 바꾸고 싶을 때 표의 위치를 옮기려면 P 태그도 잊지 말고 같이 옮겨줘야 표와 제목이 같이 옮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캡션 태그를 이용을 해서 제목을 쓰게 되면요, 표가 움직이면 자동으로 캡션 태그도 이동이 되죠. 그래서 표의 제목도 함께 옮길 수 있게 됩니다. 표의 제목을 붙이고 싶다면 캡션 태그를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표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테이블 태그를 사용을 합니다. 네,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행이 아까 모두 몇 개였었죠? 5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tr 태그가 이런 식으로 해서 5개가 구성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5개가 들어가줘야 행이 5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할 거라고 머리에 염두만 두고, 자, 그럼 첫 번째, 행에 모두 셀이 몇 개가 있었죠? 4개씩 구성이 됐습니다. 근데 첫 번째 셀이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행에 있는 셀들은 모두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td 대신에 제목 셀이기 때문에 th라는 태그를 사용을 해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행에 4개의 셀을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첫 번째 행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행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도 tr 태그를 사용을 하고, 이번에는 제목 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td 태그를 써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각 행을 하나씩 만들어 주시면 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 완성된 코드를 그냥 한꺼번에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tr 태그, 필요한 행의 개수만큼 tr 태그를 써주고, 그 tr 안에 몇 개의 셀이 있는지 셀 개수만큼 td 태그를 지정을 해줬습니다. 만일 표의 제목을 붙이고 싶다면 테이블 태그 다음에 캡션이라는 태그를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이 캡션 태그는 반드시 테이블 태그 다음에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표 내용보다 먼저 이 캡션 태그를 사용을 해서 제목을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제목을 붙이실 수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만든 표가 어떤 식으로 보일지 궁금하시죠? 자, 브라우저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표 형태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테두리도 없고 한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네, 이게 바로 HTML의 표 형태예요. HTML 자체에서는 표의 테두리를 그려주지 않습니다. 얘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표 형태로 표시하려면 스타일 시트를 써주셔야 돼요. 테두리도 그려주고 이 셀 안에 어느 정도 여백도 만들어주고 해야 우리가 보기가 쉬운 표로 바뀝니다. 이 표에 들어가는 스타일 시트는 뒤에서 배울 거니까요. 여기다 간단하게 코드만 넣어 볼게요. 이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테두리 색과 그다음에 각 셀에 있는 여백들을 지정을 해줬어요. 저장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형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HTML 태그로 표를 만들었을 때 HTML 태그에서 하는 일은 표에 들어갈 내용을 정확한 태그를 사용해서 지정해 주는 것, tr과 td 또는 th를 사용을 해서 내용을 입력하는 것이고요. 표를 보기 좋게 꾸미는 역할은 CSS, 스타일 시트에서 하게 됩니다. 네, 표에서는 좀 더 공부해야 될 게 있는데요. 셀을 합치는 거예요. 가로 방향으로 합치거나 세로 방향으로 합치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아까 방금 만들었던 표를 보시면 여기 용도에 두 군데가 선물용이고 두 군데가 가정용이에요. 이렇게 각각 써도 상관없겠죠.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는 요 선물용을 하나의 셀로 묶고 가정용을 하나의 셀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로우 스팬 또는 칼 스팬입니다. 자, 로우 스팬이라는 것은요, 로우 뭐라 그랬죠? 행입니다. 행을 2개 합치는 거예요.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에 있는 셀을 합칠 때는 로우 스팬이라고 합니다. 칼 스팬은요, 칼럼, 열을 기준으로 합치는 겁니다. 두 번째 행에 두 번째 셀과 세 번째 셀,
네 번째 셀을 합치고 싶을 때는 칼스펜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 합치는 대상이 어디죠? 셀입니다. 셀이기 때문에 TD 태그 안에다가 로우스펜, 칼스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들던 곳으로 돌아와서 이 선물용이라는 이 두 개의 셀을 한번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의 첫 번째 셀을 합치려고 해요. 두 번째 행 여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의 여기 이 부분을 합칠 거예요. 얘 하나를 지워버리고요. 대신 여기 TD에다가 로우스펜 이퀄 두 개를 합쳐줘 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해보면 두 번째 행에는 셀이 4개지만 세 번째 행에는 셀이 3개만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셀을 두 번째 행에 있는 것과 합쳤기 때문입니다. 밑에도 가정용 부분을 여기 마지막 행에 있는 걸 삭제를 하고요. 그 위에 있는 가정용에다가 로우스펜 이퀄 2 이렇게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셀을 합쳐서 한 번에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책을 보시면 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드린 것은 표를 만들고 표에서 셀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합치는지 그것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 더 궁금한 점은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